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한국 대선을 엿새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쳤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고 꿋꿋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단일화를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세가 결집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 제재에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막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정전을 위한 협상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민간시설 공격이 전쟁 범죄인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정상을 겨냥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비롯해 즉각적인 치료와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비, 그리고 셧다운 피하기와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의 핵심 목표들이 설정됐습니다. LA 시장 선거 설문조사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케빈 드레용 시의원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 DWP가 2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주민들의 밀린 유틸리티 비용을 모두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클리블랜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00에이커를 태우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한때 80도 중반대까지 기록했던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부터 쌀쌀해집니다. 내일은 비도 내릴 것으로 보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넘어서 $5 1.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롱비치시가 해변에 오폐수의 유입 위험으로 해변을 일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수 유입은 파라마운티 시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친인 러시아 재벌 출신 첼시 구단주가 영국 내 제재 움직임이 커지자 구단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이전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몰래 추가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무국의 기만 행위가 합의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4.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전해드릴 때 뉴욕 증시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상승으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선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한국 대선 투표일인 3월 8일 LA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표가 진행 중인 8일 밤 9일 오전까지 한국 대선 특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 대선 관련 특별 방송도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선을 이렇게 엿새 남겨놓고 저희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는 오늘부터 한국 뉴스를 앞으로 배치해 대선 관련 정보를 먼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꼭 하루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벼랑 끝 합의를 이뤘습니다. 사실상 1대1 구도가 완성된 건데 이제부터는 지지율 여론조사를 해도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만큼 대선판이 어떻게 요동칠지 미지수입니다. YTN입니다. 결렬선언의 폭로전까지 말도 탈도 많았던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마침표가 찍힌 건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남기고서였습니다.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안철수 후보 지인인 성광재 교수 자택에서 심야 회동이 성사됐고 두 후보가 2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좀 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확실하게 더 끝까지. 본투표의 수요 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났지만 현장에서 바로 출력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안 후보 사퇴 표시가 이뤄집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박빙 구도 속에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표가 더 오느냐,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넘어오느냐라는 그런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큰 민심이 더 확고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리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또다시 철수했다는 오명은 지게 됐지만 정권교체 무산의 책임이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위험은 덜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숫자의 길을 가시면서 늘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 이제 민심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외면할 순간은 없었고,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큰 명분이 아니었는가. 국민의힘의 집권 플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눈앞의 대선 승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은 아꼈는데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직을 맡아 직접 국정 파트너로 나서거나 합당 후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 6월 지방선거 출마 등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제 당이 합당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의 어쨌든 역할 등으로 어떻게 같이 나갈까는 선거 이후의 당의 역할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국민의힘은 극적인 단일화 성사로 정권교체 표심을 더욱 결집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또 다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유불리 예측이 섣부른 만큼 치열한 대결은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예상 못한 단일화 소식에 종일 대선 결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또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더욱더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기대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깜짝 단일화 소식에 민주당은 선대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하고 24시간 비상체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단일화는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오던 당 내부에선 안철수의 야반 도주, 당군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 이미 투표한 재외국민에 대한 배신, 종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일화 선언 중 국민통합정부 표현을 두고는 민주당의 구호를 베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치 교체가 아니라 기만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파장을 주시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철저하게 결집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세 중에 절반 정도는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비슷하게 나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꿋꿋하게 가겠다, 국민을 믿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안 후보가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어제와 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법으로 공표가 허용되는 선거 전의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한 것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안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 이후의 여론조사 앞만 해봐도 발표할 수 없습니다. KBS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7.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2.1%, 오차 범위를 벗어난 5%포인트 격차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1.8%고 단일화 선언 직전 조사로 선택지에 포함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4%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30대만 접전이고 40, 50대의 선택은 이 후보,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선 윤 후보 지지가 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선 이 후보가, 영남에선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누가 앞선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단일화 찬반이 비슷했는데 반대한 절반 지지자들의 최종 선택에 따라 후보 단일화 파급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전망은 이재명 41.3, 윤석열 47.1%로 윤 후보라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8% 가까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 내에선 절반 정도였고 윤 후보 지지층에선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54.5%,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43.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출고조사 수행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1일과 2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2,003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한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은 어제와는 좀 다르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대부분 지역 70도 내외에 머물게 됩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오늘 하루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다가 오늘 밤부터 금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7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60도 내외에 그치고 이렇게 쌀쌀한 낮 기온은 이번 주 주말까지 당분간 계속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2도, 밸리와 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50도, 해안 지역은 66도 53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0도, 낮 최고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벤나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선상 토펜가 캐니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평화회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러시아와의 2차 회담이 시작됐다며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의제는 즉각적인 휴전과 최전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에 나서는 대표단들은 이미 2차 회담에 들어가기 직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회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을 앞둔 어제도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다면서 러시아가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우크라이나의 2대 도시 하르키우 화염에 휩싸인 경찰청 건물이 결국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에도 날아들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21명이 죽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인근 공항부터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가동 중입니다. The important matter here is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ongoing, there is of course a risk of attack or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al hit. 러시아의 전면 침공 7일째 우크라이나 당국은 민간인이 적어도 2,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신 교전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7천여 명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군대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전사 498명, 부상 1,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2,870명, 부상자 약 3,700명, 포로는 572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의 원전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는 오늘 새벽 러시아군 LA 시간입니다. 러시아군의 이 우크라이나 원전 장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핵사고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이 핵 관련 시설들과 민간인들의 안전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고 계속 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모든 핵시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지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6개국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베트남 등 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직접 제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에너지를 제재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실무 관계자는 러시아산 원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는 다음 제재에 원유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방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면서 루블화부터 상업은행, 항공사, 중앙은행까지 경제 주요 부문을 다 겨냥해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 핵심인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는 서방의 인플레이션도 압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제재 안에 포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죄기 위해 측근인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과 재무부 당국자들이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러시아 재벌 제재 명단을 토대로 추가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인사들을 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폭력적 정권에서 수십억 달러를 사취해온 러시아의 재벌과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말한다며 당신의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를 찾아내 압류하기 위해서 유럽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관련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권력층의 불법 재산 압류를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재 명단에는 푸틴 대통령 측근인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브스 집계상 우스마노프의 재산은 1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스마노프는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독일 당국은 그의 호화요트 딜바르를 함부르크의 한 조선소에서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 ICC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떠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선발대가 오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어제 나는 한 개 팀을 만들었고 오늘 그들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수사관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선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가 저질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의 검사실은 증거를 따라 지휘계통 위로 정치, 군사 최고위직까지 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각종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가 미국의 기관망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에너지 기업 임원들에게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대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무역기구에 보낸 서한에서는 아직 러시아로부터 구체적 위협은 없지만 에너지 분야 기업들과 함께 모든 지정학적 우발 상황에 대비하라라고 밝히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리티코는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가스관과 가스관을 통해 대부분의 연료를 공급받는 가스 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석유 발전소의 경우 대형 탱크에 연료를 보관하거나 유사시 트럭을 통해 연료를 나눌 수 있지만 가스 발전소는 가스 보관이나 운송이 쉽지 않아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가스관을 통해 통제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최대 정유 정제 제품 송유 가스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 동부 지역에 연료 부족, 가격 급등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어제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결의안 채택이 확인되자 총회 의장의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참석한 나라 대부분이 환영한 겁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41, against 5, abstentions 35. 우리나라가 찬성한 반면 북한은 예고대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표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를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만큼 제재와 함께 러시아가 받는 압박과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가솔린 가격이 공식적으로 $5를 넘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가 오늘 발표한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갤런당 $5 1.4센트입니다. $5를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8.6센트가 오른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15.1센트가 오른 이후 약 7년여 만에 하루 증가폭으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9일간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 주유소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오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이면 $5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8,000건 감소해서 최근 2개월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도 하회했습니다. 오늘 통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잦아들면서 해고가 다시 줄어들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또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상 예고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 어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 이 사태를 바꿀,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매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를 크게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our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the March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and I'm inclined to propose and support a 25 basis point rate hike.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연준 위원 다수가 파월 의장과 같은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0.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도 언급해 그동안 채권 매입으로 비대해진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높아질 경우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event does seem to be one that is a game changer and will be with us for a very long time.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을 결정하는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오는 15, 16일에 열립니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파월 의장이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은 팬데믹 이후에 맞이할 새로운 정상, 즉 뉴노멀을 겨냥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96페이지 분량의 국가 코로나 대비 태세 계획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새 전략은 미국을 위기 모드에서 끌어내 코로나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를 방지하고 치료하기,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기, 셧다운 폐쇄 피하기, 해외의 바이러스 퇴치 지원 등 모두 4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백악관은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암이나 알츠하이머,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받아들이지 않았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감염된 사람들이 받는 파급 효과를 완화하며 중증 질환과 사망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보급하는 새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경계의 클리블랜드 구규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현재 533에이커가 전소됐으며 진화율 0%입니다. 산불로 위협받는 주택이나 건물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에 대해서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짐 산불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18년 홀리 산불이 났던 곳 부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산불이 났던 곳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어서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쓰레기 불법 투기가 수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 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썬밸리였고 이어서 벤나이스와 파코이마, 보일하이츠, 벌몬스퀘어 지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행인들이 걸어다니는 데 위험이 되고 있고 위생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은 이번 순위에 없었지만 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본 결과 주민의회 지역의 별로 윌셔 코리아타운 지역은 2020년도 2025건에서 2021년 2477건으로 22.4% 증가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10년 이상 샤넬, 구찌 등 명품 위조품을 판매해오다 체포된 사기단 6명에게 36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마르크 피어 LA 검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다운타운 인근 주차장, 골목길, 창고 등에서 명품 위조품을 판매해오던 사기단 6명이 적발돼 36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됐다며 이들이 위조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일부 범죄 조직단에게 돌아가 불법 활동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단 6명이 판매한 위조품들의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해 무전기를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시검찰은 이들 중 일부는 갱단 소속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들에게 대마초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시에서 올해 1월 살인사건이 줄어든 가운데 전반적인 폭력 범죄는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LAPD 마이클 모어 경찰국장은 올해 1월 발생한 살인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약 17% 감소했다만 전반적인 범죄 사건은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LA시에서 살인사건은 감소했고 전체 범죄는 증가 추세였습니다. 모어 국장은 또한 총기로 무장한 강도 사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찰은 총기 밀매에도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LA시 범죄 트렌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던 에릭 가세트 LA시장과 마이클 모어 경찰국장은 전반적인 범죄 증가 현상을 인정하면서 경찰력의 배치 전략 전환과 이른바 유령총인 고스트건을 포함한 총기 억제 정책 확대까지 강력범죄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약화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관련 규제도 대부분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봄 시즌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요 증가, 봄방학이 이제 겹칠 예정이어서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등 여행 경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우선옥스에 사는 이 한인 작가 에릭 오 씨는 LA타임즈의 플로리다주 올랜도 왕복 항공편이 몇 달 전만 해도 $400였는데 이번엔 $600로 올랐다며 급등한 항공료 상황을 LA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몇 달 새 항공료가 30%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코스트라인 트래블 그룹의 제이 존슨 대표는 봄방학 수요가 급증하면서 $300 이하이던 호텔은 지금 $1,000가 넘는데도 예약이 거의 꽉 찬 상태다. 가격 급등은 쇼킹하지만 그런 가격 급등에 무색하게 예약이 꽉 차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휴가철 주택임대 관리 전문업체 바카사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40% 정도가 봄방학에 여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 LA시 시장 선거 예선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과 케빈 델라온 시의원이 1, 2위로 다투고 있습니다. LA시가 주민들에게 유틸리티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을 종합합니다. 2일 공개된 설문조사에서 LA시 시장 선거 예선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과 케빈 델라온 시의원이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두 후보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응답자들로부터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지지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응답자들 중 16.1%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을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12.1%는 케빈 델라온 시의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주민들은 베스 연방 하원의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반면에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에서 44세 주민들은 델라온 시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7.7%, 마이크 퓨어시 검사장은 7.3%, 부동산 재벌 릭 카루소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측에 따르면 현재의 지지율이 두 후보에게는 희소식이나 두 자리 수치는 누구나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1%의 응답자들이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고 차별화해야 되는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LA시 시장 선거의 예선은 6월 7일에 진행되며 본선은 11월 8일에 진행됩니다. LA시가 팬데믹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유틸리티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유효하다고 관계자들이 2일 강조했습니다. 헬프 이즈 온 더 웨이라고 명시된 해당 프로그램은 2억 7,500만 달러의 기금을 연초부터 유틸리티비가 체납된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번 달 말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수혜자들은 이메일로 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 시장은 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이 끝난 이후 비즈니스들과 주민들이 유틸리티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 또한 유틸리티비 탕감 프로그램이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며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틸리티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 ladwp.com/cares를 방문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국적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는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해 놓으면 서류 접수는 6월까지 해도 되니 이달 LA 총영사관 예약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 온라인 신청을 사용하면 됩니다. LA 총영사관 이상수 법무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오는 3월 31일까지며 금년에는 2004년생까지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어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초청교육으로 한국대학교 입학을 위한 진학 집중과정과 한국대학교 진학을 위한 한국어 집중과정, 그리고 생활 속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비롯한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 이해 과정 등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추천자 대상으로 한국국립국제교육원에서 최종 선발하고 참가비가 있습니다.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경비 전액과 항공료 70%를 지원하고 원격 교육과정도 있는데 이것은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공관 새 소식 코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지난달 26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고 랄프 안 선생의 추모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LA 시의회에서는 한인 잔리 시의원이 안 선생을 기리는 특별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랄프 안 선생의 장례식은 가족끼리 치르고 한인사회 차원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안 선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한인단체들이 추모식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첼시 구단주 굉장히 유명하죠.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 이 러시아 재벌입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리고 이 만수르, 맨시티의 만수르 얘기하면서 아브라모비치 항상 뭐 두 사람 누가 더 돈이 많느냐 항상 그런 얘기, 서민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를 늘 하지요. 러시아 대통령의 절친인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 영국 내 제재 움직임이 커지자 결국 첼시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난 후에 펼쳐지는 패럴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 선수들 정치와는 다르다라면서 참가를 허용하자 비난이 잇따랐죠. 결국 IOC는 패럴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참가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련 두 소식 YTN이 정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 압박을 받아온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 구단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과 팬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해 매각 순이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치권에서 푸틴과 친한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라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He's a person of interest to the Home Office because of his links to the Russian state and his public association with corrupt activity and practices. 지난 2003년 구단 인수 뒤 19년간 3조 원 투자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모비치. 덕분에 첼시는 리그 챔피언 5회를 비롯해 우승 트로피 21개를 들어올리며 최정상 클럽에 등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사흘간 20개 구단 주장들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제작한 특별 완장을 차기로 했습니다. 경기장 대형 스크린과 그라운드 주변 LED 보드에 응원 문구도 표출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게임 전문 업체가 축구와 아이스하키 게임에서마저 러시아 대표팀과 클럽팀을 없애기로 하면서 러시아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계 모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동조한 벨라루스 선수단의 패럴림픽 참가를 결국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선수 개인의 출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에 이자 24시간도 안 돼 이들의 참가를 전격 금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승부차기 대접전 끝에 리그컵에서 우승할 리버풀이 이번에는 FA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리버풀과 노리치가 만난 16강전, 해결사는 미나미노 타쿠미였습니다. 전반 27분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전반 39분에는 상대 머리에 맞고 흐른 공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미나미노는 주전은 아니지만 유독 컵 대회에서 펄펄 나는 선수입니다. 앞서 리그컵 5경기에서 4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노리치가 한 골을 넣으며 따라붙었지만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I'm the first time in the quarterfinal
I can't believe it, to be honest. That's, but it shows how difficult it is to get there. 첼시는 2부 리그팀 루턴을 만나 고전했습니다. 2대1로 뒤진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첼시는 베르너가 동점골을, 루카쿠가 결승골을 넣어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2강에는 4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지만 침묵했습니다. 마요르카는 2골을 내주며 안방에서 패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022년 3월 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